이 얘기 우리로서는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일본의 정유사의 대형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처음으로 통과했습니다. 제 옆에 도쿄 특파원을 지낸 김범석 부장 나와 있습니다. 예, 김범석 부장. 네. 그냥 간단하게 일본은 무슨 재주로 유조선을 통과시킨 거예요? 일단 우선 조금 전에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SNS에 남긴 글부터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썼냐면요. 페르시아만 내에 머물고 있던 일본 선박 한 척이 오늘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일본인 승무원 3명이 타고 있고 현재는 일본으로 가는 중임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식 확인한 거네요, 총리가요? 맞습니다. 예, 다카이치 총리가 말한 이 일본 선박의 정체 바로 유조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일본 선박이 3척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게 이제 액화 천연가스 LNG 운반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 관리하고요, 일본인이 타고 있는 유조선이 빠져나온 것은 전쟁 발발 61일 만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100% 일본 국적의 유조선이 호르무즈를 뚫었다. 네네, 맞습니다. 어떤 유조선입니까, 그러면? 자. 지금으로부터요 115년 전 1911년 설립된 일본 대표 석유 에너지 기업 이데미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여행 가보신 분들은 길 가다가 영어로 이데미스라고 적힌 주유소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회사의 자회사가 소유한 길이 약 330m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 지금 보시는 진짜 크긴 크네요. 네, 이데미스 마루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NHK 등 일본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이 배는 미국 이란 전쟁이 발발한 2월 28일 사흘 전인 25일에 페르시아만에 진입했는데 그때 이제 발이 묶인 겁니다. 그 이후에.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아부다비 앞바다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틀 전인 4월 27일에 항해를 재개해서 오늘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이 선박 위치 서비스 자료 영상인데요. 저 이데미스 마루라고 써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지금 현재 어디 있냐? 현재는 오만만 근처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예정대로라면 다음 달 중순 기착지인 일본 나고야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비슷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통행료도 안 냈어요? 맞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맞습니다. 일단 정확하게 맞고요. 일본 외무성 관계자에게 직접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일본은 이번 선박 통과 과정에서 일체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체라는 말까지 쓴 거 보니까 정말 1원도 안 낸 거죠. 그러게요. 시티라이브에서도 몇 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당초 이란은 지난달 말에 이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안을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죠. 맞아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원유 1배럴당 1달러를 받겠다고도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원칙적으로 말하면 200만 배럴 유조선의 경우라면 200만 달러, 우리 돈 약 30억을 내야 됩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통과할 수 있었는데 이 돈은 일본은 이 돈을 내지 않고 그냥 나온 거죠.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이를 외교 성과라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건 이런 것 같아요. 30억을 아꼈다는데 방점을 둘 수는 없고 이거를 일본이 외교 성과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달 8일에요. 다카이치 총리랑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양국 정상 간의 전화회담이 있었습니다. 이때 다카이치 총리가 자, 모든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내 자유항행을 회복시켜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는 모테기 일본 외무상이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한테 전화를 걸어서 또다시 자, 일본 관련 선박들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총리에 이어서 외무상까지도 저렇게 얘기를 했다. 맞습니다. 일주일 사이요. 현재 이 호르무즈 해협 내에 발이 묶인 일본 선박은 총 40척입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오늘 성과를 계기로 다른 선박들도 곧 빠져나올 것이라면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게요.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호르무즈에 한 2,000척 정도의 전 세계 선박들이 묶여 있는데 돈도 안 내고 어떻게 100% 일본 국적의 유조선만 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 좀 더 취재가 된 게 있나요? 맞습니다. 그 답을 오늘 주일 이란 대사관이 답을 내줬습니다. 자, SNS를 살펴보니까요. 주일 이란 대사관이 사진을 한 장 공개했습니다. 어떤 겁니까?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이 1953년 일본의 니쇼마루호라는 유조선입니다. 저게 뭡니까? 자, 이게 뭐냐면 당시 이란의 석유는 영국 기업의 관리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란 모사데크 정부가 석유 국유화를 선언하고 영국이 이를 맹렬히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만을 봉쇄를 하죠. 이란의 원유 수출길이 막힌 겁니다.
자, 그때 이데미스 창업자, 그러니까 오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이데미스 마루오가 소속된 그 이데미스 기업이죠. 유조선 니쇼 마루호를 비밀리에 보내서 영국 해군 감시를 뚫고 석유를 운반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란의 고립을 일본이 막아준 사건인데요. 이란 대사관이 오늘 그 일을 언급하면서 양국 간의 오랜 우정을 보여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본 외교 소식통한테 한 번 더 물어보니까 예. 이번 호르무즈 해협 통과는 73년 전 니쇼마루 사건을 보답한 것이자 동시에 일본과 이란의 특별한 관계를 그러게요.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두 했습니다. 나라의 우정 인연이 꽤 오래된 얘기다라는 걸 1953년 네, 저 네. 사진으로 좀 볼 수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이걸 거예요. 일단 일본은 처음으로 유조선이 호르무즈를 뚫었단 말이죠. 네. 그럼 우리 선박도 26척이 여전히 묶여 있는데 우리는 뭔가 진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이달 9일에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고요. 일주일 전이죠. 22일에는 정병하 외교부 장관 특사가 이란에 가서 예. 아라그치 장관을 만난 바 있습니다. 자, 특사를 직접 이란에 파견한 것은 사실상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 호르무즈 해협 내에 있는 우리 선박 26척의 탈출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선박의 탈출 소식에 대해서 청와대가 입장을 냈는데요. 현재 이란과 다각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특사를 만났던 영상을 이란이 또 이례적으로 영상까지 공개했는데 네. 우리도 좀 더 진전이 있어야 될 텐데 일본은 처음으로 유조선이 통과됐다. 일본 도쿄 특파원을 지낸 김범석 부장과 이 얘기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달째 이어지고 있는 중동 전쟁 상황도 한번 살펴보죠. 미국의 봉쇄에도 이란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봉쇄의 역봉쇄로 단단하게 막혀 있는 것 같았는데 이란에서 석유를 싣고 나간 유조선 6척이 이렇게 통과를 했다라고 하네요. 현지 시간 24일에 지나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지금 정확한 상황은 저희가 전원으로밖에 알 수가 없는데 어느 정도 통행은 되는 상황 같기도 하고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원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을 때 하루에 한 10척 정도씩 이제 통과를 한다고 그러다가 그다음에 한 30척 정도 간다고 그랬다가 그러니까 봉쇄한 이후에 한 척도 움직임이 없다고 그랬다가 이제는 한 2척 정도 이제 어떤 부분적인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금 저쪽에 한 2,000척 가까운 지금 배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여전히 아직 통제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아직 전면적인 어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양측 간의 어떤 휴전 협상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이란 측 같은 경우는 지금 봉쇄를 뚫고 2척이 이제 들어갔다고 하지만 네. 글쎄요. 이제 아직까지 이제 휴전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공격 자체는 아직까지는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유조선뿐만이 아니라요. 러시아의 엄청난 부자의 요트가 또 통항을 했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초호화 요트 노르드호라고 하고요. 러시아 억만장자가 소유하고 있는 요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객실, 수영장, 헬기 착륙장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김대영 위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보니까요 이게 이란이 좀 봐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러시아 부호의 배다 보니까 이란이 좀 봐줘서 통항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란 쪽으로 해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있고 물론 이제 아시다시피 이 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푸틴 대통령과 절친한 그런 사람의 배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이란이 암묵적으로 통과를 해줬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뭐냐면 지금 이란이 통제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쪽이 아니라 일종의 이제 연안 쪽으로 붙어가지고 오만 쪽으로 나가는 방법도 지금 이제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는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게 이란이 눈 감아줬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눈 감아줬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리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받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통행료를 받기 위한 계좌를 개설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받을 수 있는 화폐가 이렇게 한 4가지 종류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김대영 위원님, 예. 계좌 개설까지 했다라는 걸 보면 이렇게 협상 교착 상태에서 돈을 받아서 내보내주겠다. 확실하게 좀 방침을 세운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 같은 경우에는 좀 강건한 지금 자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전까지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일종의 이란의 중요한 꽃놀이표가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란 의회 관계자가 지금 이란 중앙은행에 이러한 특별 계좌 4개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아직 이제 이란과 관련된 각종 제재들이 뭐 지금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닙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리알화라든지 위안화, 달러, 유로, 특히 달러, 유로는 불가능에 가깝고요. 또 한 가지로는 리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위안화는 하나의 변수가 위안화. 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물론 지금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물밑에서 진행 중이지만 과연 저 이란의 행동이 이 협상에 과연 도움이 될지는 좀 의문인 상황입니다. 예. 근데 미국에서는 뭐 지금 총격 사건 때문에 좀 정신이 없긴 합니다만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서 하늘길도 막을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호르무즈 해협은 역봉쇄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 같고 미국 재무장관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 항공사들과도 거래하면 제재를 하겠다. 하늘길도 막아버리겠다 이런 것 같아요. 김대영 위원님. 예. 지금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란으로 들어가는 어떤 뭐 선박이라든지 예. 항공이라든지 이런 수단은 다 끊어버리겠다는 것 같네요.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이제 전쟁이 약간 지금 휴전 상황이다 보니까 이란의 민항사들이 지금 운항을 몇 군데는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협상이 약간 교착 상태다 보니까 미국이 이걸 또 카드로 꺼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거는 사실 이제 뭐 군사적인 제재 수단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제재 수단을 하려면 일종의 영공의 가상의 선을 그어서 뭐 미국의 전투기들이 거기 감시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경제 제재 같아요. 지금 이제 이란 항공사들하고 예를 들어서 뭐 물류라든가 네. 그다음에 뭐 승객과 관련된 부분 이거 거래하면 제재하겠다. 경제 제재하겠다. 예를 들어서 뭐 은행 거래를 뭐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일종의 협상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옵션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을 열고 또 종전에 합의한 뒤에 제일 마지막에 핵 협상을 재개하자는 제안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입장도 나왔는데요. 들어보시죠. Iran has proposed a mutual reopening of the strait, leaving the nuclear discussion for later in the process. Given that the nuclear program has been a red line for this administration, would the president agree to that kind of phased negotiation? What I will reiterate is that the president's red lines with respect to Iran have been made very, very clear, not just to the American public, but also to them as well. I wouldn't say they're considering it. I would just say that there was a discussion this morning that I don't want to get ahead of, and you'll hear directly from the president, I'm sure, on this topic very soon. 종전 협상이 열릴 것으로 예측이 됐었던 파키스탄에서도 보안이 다 해제된 상태라고 하고 언제 협상이 재개될지는 좀 불투명해진 그런 분위기인데요. 일단 이란 측에서는 호르무즈 해협부터 일단 재개방을 하고 종전 대신 핵 협상은 다음 단계로 넘기자 이런 제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난색을 좀 표한 상황이라 이게 어떻게 좀 봉합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김대영 위원님. 네. 뭐 트럼프가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 안을 받을 것 같지도 않고 협상이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될까요? 점점 쉽지 않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탑다운 방식으로 했을 때 한 가지 장점은 그러니까 극적 타결을 하면 금방 끝나죠. 예. 근데 지금 이게 몇 가지 안을 두고 이제 마찰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란 쪽도 제안하는 거는 일단 호르무즈 해협 뭐 나오고 있지만 재개방하고 네. 핵을 좀 미루자. 핵을 미루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앞선 1차 회담에서 미국이 20년이라는 제한 조건을 걸었잖아요. 네. 근데 그 20년도 우리가 좀 잘 고민해서 생각해 보면 오바마 때 핵 합의보다는 좀 기간이 그래도 늘어나야 된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오바마 때의 핵 합의와 관련돼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란이 내놨던 안은 5년이고 그렇다고 해서 중간 15년, 뭐 10년으로 하자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바마 때 안보다도 오히려 후퇴하는 안이 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아무래도 이란 측이 이전에 5년보다는 좀 그래도 좀 진전된 안을 가져온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걸로는 안 된다라고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